그 두 번째로 이제 책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메시지를 메시지가 두 번 나오네. 그러니까 그 화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바를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소리라서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죠. 어, 예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문제가 있는데 그 이 인구 문제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좀 상반된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 1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애를 너무 많이 낳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구가 이제 너무 증가한다는 거죠. 세계 인구가 빠른 시일 안에 90억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해요. 현재는 70억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우리는 꿈 같은 얘기죠. 지금 대한민국은 꿈 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애를 안 낳아서 고민이잖아요. 좀 잘 사는 나라에서는 애를 너무 적게 낳아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제 걱정하는 게 고령화 사회가 온다. 우리 대비해야 된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뭐 요런 주장들이 서로 갈려가지고 굉장히 좀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리들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이제 주장을 하는데 어, 이 사람은 제가 뭐 그렇게 막 조사를 해보지 않아갖고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 다 틀렸다. 주장 1, 2 둘 다 틀렸다. 내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가난한 나라의 출산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이 이제 계속 애를 적게 낳아갖고 뭐 걱정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다. 잘 사는 나라들의 출산율도 어, 분명히 낮아지고 있었지만 점점 또 회복세에 들어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 인구는 점점 안정화가 될 것이다. 안정화가 된다는 말은 그 인구가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어, 그림 한 장을 보여주면서 아래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증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그림이 없네. 근데. 그래서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저 이거 다 넣은 줄 알았는데 그 그림을 빼뜨리고 넣었나 봐요.
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증거다. 봐라. 1.5에서 시작했는데 좀 올라가지만 결국에 이제 점점 떨어져 가지고 주장은 뭐예요? 그냥 0이나 뭐 요 근처에서 결국에는 간다라는 거죠.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죠? 이렇게 해서 좀 이해가 됐는데 결국에는 잘 사는 나라의 출산율도 감소하고 아니 점점 증가하고 가난한 나라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이거를 보여줘야지 지금 여기 이주장에 대한 그림이잖아요. 이건 결국 세계의 인구는 안정화됐고 그리고 이 그림이 증거다 하면서 그리고 이주장에 대한 증거인데 이건 이제 전체잖아요. 전체니까 그 각각의 이제 서브셋을 그려보면은 물론 이렇게 자기가 이제 봤다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그 이제 그려봐서 보여줘야지 독자들한테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고 잘 사는 나라 출산율이 점점 증가해서 이게 보합세가 날 수도 있는데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출산율은 점점 더 감소하지만 가난한 나라 출산율이 점점 더 증가를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이게 비슷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림은 리들리의 메시지를 잘 서포트하는 그림이 아니죠. 그렇죠? 저기 이거 보니까 뭐 이건 역설은 아니지만 그 심슨의 역설이 생각나죠. 전체가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 각각의 이제 하나씩 들어가 봤을 때 그게 다 이렇게 뭐 이 주장대로 요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진짜 우리 극단적인 예제로 뭐 다른 거는 이제 합격률이 다 낮은데 전체로 놓고 보면은 까별로는 다 낮았는데 전체로 놓고 보면은 합격률이 뭐 남자가 더 높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는 거는 나라별로, 그렇죠? 그래서 카이로도 똑같은,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이 리들러의 메시지를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읽었고, 근데 그 메시지를 서포트하기 위한 시각화는, 내가 이제 시각화에 대한 좀 전문가로서 부적절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러니까 리들러가 원래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내가 이제 그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 내가 그려보니까 정말 리들러의 메시지가 맞았다. 라는 내용의 어, 라는 내용의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검은색 선이 지금 인구가 이제 폭발적인 좀 뭐 증가세에 있다가 점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2.6으로 오죠. 그렇죠? 그리고 출산율이 되게 높은 나라들은 이게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인도,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은 어디야? 초록색이 브라질인 것 같네요. 그렇죠? 브라질도 이제 높다가 확 떨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그 뭐 일본이라든가 뭐 요 스페인, 이탈리아 뭐 요런 나라들이라든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다 이제 약간씩 좀 반등하는 분위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선들을 다 이제 조합해 갖고 평균을 내 갖고 선을 하나 그리고는 요 선이라는 거죠. 검은색 선.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회색으로 된 부분은 각자 이제 다른 나라를 의미하는 선이겠죠.
그래서 그 카이로의 메시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지 더 의미가 잘 전달이 되고 이게 시각화를 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그 주장만 하지 말고 그 주장을 적절히 이제 좀 서포트할 수 있는 시각화가 있으면은 훨씬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제 소감은 일단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을 설명할 때 그것들의 부분 집합 역시 그러한지 살펴보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냥 기본. 약간 심슨의 역설도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뭐 굉장히 우수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일단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회색 처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회색 처리하는 부분이 시각적으로도 우수하고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중요한 선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기가 굉장히 센스 있게 내가 회색으로 처리했다. 이걸 그 본문에서 좀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카이로 교수님이.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떤 툴을 썼는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제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이유가 센스적인 부족함보다 과학 논문에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회색 처리를 하잖아. 이거 안 중요한 나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네가 무슨 근거로 회색으로 처리를 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엄밀하게 이렇게 좀 과학적인 논문 작업을 쓸 때에는 어, 이렇게 임의로 뭔가 이제 회색 처리를 하기가 힘들어요. 요거는 데이터를 보고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선은 중요해, 이 선은 중요하지 않아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출산율 뭐 이런 거를 하려면은 내가 인구 순으로 뭐 선정을 했다. 뭐 요런 게 있다든가. 왜냐하면 그럼 이거는 이제 비율이니까 인구가 큰 나라가 당연히 더 중요하잖아요. 인구가 이제 작은 나라는 뭐 비율이 뭐 어떻든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전체적인 그 경향을 볼 때. 그래서 뭐 인구 순으로 내가 뭐 이거를 나열을 한 것이다. 자른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인구수가 이제 가장 많은 탑 몇 개의 나라들만 색깔이 있고 나머지는 회색 처리했다. 뭐 요렇게라도 이제 설명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 책에 있는 방식대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는 회색 처리했다. 뭐 요렇게 하면은 다소 이제 또 비판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챕터에 또 카이로 교수님이 아무래도 이 교수님이 뭐 통계학과도 아니고 좀 그래가지고 어
이제 요런 그림도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뭐 감히 생각할 때는 조금 이제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림인 것 같아가지고 또 우리가 수업하기 좋은 예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일단 뭐 그림을 좀 설명을 하면은 왼쪽 그림은 x가 출산율, 그 다음에 y가 그 수입입니다. 수입.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은 수입이 그렇지. 수입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오죠. 그쵸? 이 X를 출산율로 놨지? 여기는 이제 X가 출산율이고 Y가 전체 중학생 수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일단 X하고 Y만 봐도 지금 뭐를 말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일부러 제목까지 같이 캡처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더 부자가 되고 더 교육을 받는다면은 당신은 더 적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연봉이 오르잖아요. 연봉이 네가 한 뭐 2천만 원 정도 오른다. 그럼 너는 애를 더 많이 못 가질 것이다. 이런 식의 제목이죠. 심지어 이제 설명에도 좀 그렇게 어, 되어 있어요. 책에. 그러니까 당신이 요거는 이제 이 문장은 그냥 거의 번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여성이 적을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러니까 왼쪽은 수입에 대한 이야기, 오른쪽은 교육 수준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된 거죠. 당신이 더 교육받고,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 그 다음에 더 부자가 될수록 아이는 적어진다. 라는 거죠. 어, 네, 뭐, 그렇게 한데, 우리 이제 또 시험을 본 입장에서 굉장히 좀 용어가, 코잘리티라는 말이 나오진 않았는데, 약간 느낌이 이제 코잘리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 소아마비 하면은, 이렇게 코잘리티가 있다. 라고 뭔가 우리가 생각이 되면은, 그럼 소아마비에 걸리기 싫으면 아이스크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코릴레이션이 있는 건데, 그, 부자가 되면은 아이가 적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을 써놓으면은 약간 코잘리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대로,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 그림에 따르면은 여학생들을 중학교에 안 보내면 되죠. 여학생들이 자꾸 교육을 받아가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여학생들을 중학교에 안 보내면 되겠구나. 여중을 그냥 다 없애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좀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쵸? 음.
물론 이제 요 그림을 그린 취지는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그 아이를 좀 낳기 싫어하는 그런 게 또 있겠죠. 뭔가 이제 소득도 올라가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이제 어, 예전에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좀 사회적인 그런 거니까 하여튼 뭐 어떤 사회적인 이유로 아이 낳는 거를 더 이제 기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중이 흑막이 아니고 다른 흑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흑막이 아니고 다른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아이도 좀 적게 낳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아니라는 거죠. 요거.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그 책에서 좀 우리가 보기 불편한 거라서 제가 소개를 했고 물론 이제 책의 메시지를 읽을 때는 무리가 없지만 어 그래도 우리가 너무 이제 많이 보는 거고 고민을 이제 하던 문제라서 좀 소개를 했고 책의 메시지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전달을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은 그거를 잘 서포트하는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된다. 대응하는. 근데 요 그림은 좀 부족하고 요 그림보다 이 그림이 주장을 더 잘 서포트한다라는 게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죠. 네. 잠깐 이제 끊었다가 또 이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